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즈먼드 모리스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털없는 원숭이. 여기서 뽑아낸 자료들을 보면서 인간 행동의 본질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책의 인간을 19종의 유인원 중에서 아주 특별한 털없는 종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우리 행동을 전부 동물학적 또 진화론적인 시각으로 풀어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인간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성, 육아, 먹는 거, 또 편안함을 찾는 거, 공격성, 짝짓기, 부모 역할, 심지어 노화까지. 그렇죠. 우리스가 던지는 이야기들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오늘은 좀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생물학적인 존재로 한번 바라보는 거죠.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모리스의 핵심 주장은 결국 인간의 복잡한 문화나 사회 밑바탕에도 아주 강력한 생물학적 본능이 흐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 자료들 보면서 우리 행동의 뿌리를 찾아보는 거 지금도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먼저 왜 하필 털없는 원숭이일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털이 없다는 뜻 이상인 것 같은데요. 물론 체온 조절이나 기생충 문제 같은 이유도 있겠지만요. 모리스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봐요. 매끈한 피부 자체가 어쩌면 시각적인 성적 신호였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성적 매력이요? 네. 그리고 또 털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추위에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불을 쓰고 집을 짓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서 안락함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게 다른 동물들과의 큰 차이점이겠네요. 환경에 그냥 적응하는 게 아니라 바꾸는 존재. 바로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또 흥미로운 게 인간의 행동 중에는 단순히 생존이나 번식 목적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성이요. 왜 특정 발전기가 없이 계속될까요?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하죠. 모리스는 이게 단순 생식 그 이상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짝과의 강한 유대감, 또 사회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한 진화적 장치라는 거죠. 유대감이라? 네,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선교 방식도 있잖아요. 이것도 정서적 교감을 높여서 유대를 강화하는 데 한몫했을 거고요. 이게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열쇠 중 하나죠. 대부분 포유류랑은 확연히 다른 점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유대감이 결국 긴 양육기간과도 연결되는 건가요? 아이 키우는데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사람은. 네, 정확해요. 인간 아기는 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이 긴 의존 기간 때문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지속적인 보살핌, 또 자원 투자가 꼭 필요하게 된 거예요. 부성애의 역할도 중요해진 거군요. 그렇죠. 부모가 오랫동안 협력하는 게 자녀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된 셈이죠. 어떻게 보면 이 긴 양육 기간이 문화나 학습이 인간에게 더 중요해진 배경일 수도 있고요. 식생활 변화는 어떤가요? 육식이 뇌 발달에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맞아요. 고기가 아무래도 고열량 에너지원이니까 뇌 성장에 도움이 됐고 또 고기를 얻으려면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아, 협력 사냥. 그렇죠. 협력 사냥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 집단 전략, 도구 사용 같은 게 같이 발달한 거죠. 심지어 요리 있잖아요. 불을 사용해서 익혀먹는 거. 네. 이게 소화 효율을 확 높여서 남는 에너지를 뇌에 더 투자할 수 있게 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매일 하는 식사 준비가 인류 진화의 한 장면이었네요. 그러게요. 진짜 그렇네요. 근데 식사가 단순히 영양분 섭취? 그 이상의 의미도 있지 않나요?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음식을 나누고 또 같이 먹는 행위. 이게 사회적 유대를 다지고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의례가 된 거죠. 지금 우리 식사 문화에도 그 흔적이 깊이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협력적인 모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나 폭력 같은 아주 계획적인 공격성도 드러나잖아요, 인간이. 이건 동물의 생존 본능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모리스는 인간의 공격성이 단순한 생존 경쟁을 넘어서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자원, 권력 다툼 이런 것들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 훨씬 복잡하네요. 네. 물론 사회는 이걸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법이나 규범, 도덕 같은 걸 계속 만들어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원초적인 본능하고 사회적인 통제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자, 이제 삶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노화에 대한 시각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번식기가 끝나도 인간은 왜 이렇게 오래 살도록 진화했을까요? 그 할머니 가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게 참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식 능력은 끝났어도 그 개체가 가진 경험이나
지혜가 있잖아요. 이걸 전수하고 또 자손들 양육을 돕는 거죠. 아, 뒷세대에게 도움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집단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거예요. 즉, 노년의 경험과 돌봄이 진화적으로 유리했다는 해석이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모리스의 시선으로 우리 안에 털없는 원숭이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뭐 사랑하고 아이 키우고 밥 먹고 때론 다투고 늙어가는 이 모든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수백만 년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관점이었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모리스의 이 분석은 사실 수십 년 전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털없는 원숭이의 본능이라는 렌즈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초연결된 디지털 사회, 심지어 가상현실 속에서의 우리 행동까지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깊숙한 유인원적 본성이 과연 온라인 세상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께.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